예, 슬레이트 사야겠어요, 진짜. 평면 벡터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평면 아니고 벡터에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처음에 벡터의 연산부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덧셈. 벡터의 연산에서 기본적인 연산 과정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벡터 두 개를 더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하면 여기서 여기를 연결하는 벡터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조금 여기는 기하의 관점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라고 하면 벡터의 연산은 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점의 관점에서 한번 관점을 볼게요. 덧셈이라고 하면 두 벡터 OA에다가 OB를 더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점 C를 만들었다라고 치겠습니다. 저거 더하면 새로운 점 C가 되는데 여기 되겠죠? 그렇지. 이 점 C는 A에서 어떻게 한 거죠? A를 어떻게 한 점이나 같은 거죠? 점 A를 어떻게 한 점이에요? 평행이동한 거죠. 어느 만큼? OB 벡터만큼.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딱 그 의미잖아. 요만큼 옮겨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A를 OB만큼 뭐 한 점이다? 평행이동한 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 나오면 첫 번째, 새로운 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점은 뭐 한 거다? 평행이동해 놓은 거다. 거꾸로 B를 어떻게 평행이동해도 돼요? OA만큼 평행이동해도 되죠. 되겠지? 네. 자, A와 B 둘 다 정점일 경우에는 당연히 C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고정된 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B가 움직인다고 합시다. B가 어떤 원 위에 있다라고 칠게요. A는 고정되어 있고요. 점 B가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OA 플러스 OB를 해서 OC를 만들어요. 그럼 이때 이 점 C는 어떤 게 되는 걸까? 자, A가 고정되어 있고 B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A를 B만큼 평행 이동할까요? 아니면 B를 A만큼, OA 벡터만큼 평행 이동할까? 어느 게 더 쉬울까? 둘 다 되는데 뭐가 더 쉬울까요? 요만큼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이 벡터만큼 요렇게 옮기는 게 쉬울까? 아니면 고정된 점 A 하나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게 쉬울까? 저는 그냥 원을 이렇게 옮기는 게 쉽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 자체를 평행 이동하자. 그치? 얼마만큼? A만큼. 이렇게 돼요. 그치? 네. 그래서 점 C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원을 옮길 거니까 원에 뭐를 옮길까요? 중심을 옮겨야 되겠지. 원의 중심을 A만큼 옆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원을 그리시면 돼요.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점 C는 이거 위에 있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 이렇게 붙여놓을까? 첫 번째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좋은데 이 새끼도 움직이면 어떡하지? 욕해서 미안한데 지금부터는 욕해도 돼요. 솔직히 하나만 움직이는 건 할만해. 오케이, 뭐 그냥 평행 이동하면 돼. 잠깐만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조개념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1,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equal r 제곱 위의 점 p를 매개 변수를 써서 나타내겠다 라고 하면 점 p를 어떻게 두실 수 있죠? x좌표는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b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굵어서 잘 안 된다.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이 원위의 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원점 O 이 위의 점 P를 갈 때 어디로 가지? 이쯤 갈게요. 아니 이쯤 갈까? O에서부터 일단 어디까지 간 다음에 중심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렇게 가겠답니다. 저 둘의 합 벡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까지 일단 벡터로 가세요. A, B 벡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벡터 앞으로 요 벡터 자주 나오게 될 건데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을 연결하는 이 벡터를 저는 반지름 벡터라고 많이 불러요. 반지름 벡터가 가지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크기가 어떻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만큼 일정하다. 그 다음 원위의 점 다 되는 경우에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평면에서 이 벡터가 나타내는 방향이 제한이 있습니까? 다 됩니까? 제한 없죠? 다 되겠죠? 360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전방향 가능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적의 최대 최소 문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그래서 반지름 벡터, 즉 여기다가 반지름 벡터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더한 것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게 이 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원을 단위원이고 원점의 중심인 원을 이 x축번호 a만큼 y축번호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평행 이동을 이렇게 뭘 해버리면 벡터를 더하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벡터의 합이 왜 평행 이동이냐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두 번째, 요거 수능 특강에 있던데 이 문제 레벨 3 3번이든가 4번이든가 제일 밑에 문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개념을 조금 땡겨 와서 쓰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을 할 때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죠. 평행사변형법 아까도 그렸는데 이 도형 자체가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변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각선이 뭐 하는 거죠? 서로를 등분하는 거죠. 이등분하는 거지. 즉, 요게 A, B의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중점. 그러면 OC 벡터라고 하면 이 OM 벡터의 몇 배다? 다시 이렇게 같을 거니까 2배다입니다. 즉 연산의 관점에서 보면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OM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 될 거예요.
벡터의 덧셈에서 무슨 점? 중점의 2배. 중점의 2배. 덧셈에 관한 표현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평행이동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중점의 2배. 어떤 중점인데요? 지금처럼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 그건 나중에 한번 오늘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점이 다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현재처럼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 종점들의 중점이죠. 그치? 예. 그거의 2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언제 유용하냐?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하려다가 욕했던 상황 있죠. 점 A와 B 두 개가 있는데 이 새끼들이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둘 다 움직여. 좀 가만히 있지. 하나 가만히 있으면 좀 편한데 하나 움직여. 얘도 움직여.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따로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감각도 조금 기르시고 작년 29번에 이게 나와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걸 몇 개 안 했어요. 근데 작년 문제 덕분에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해봅시다. 중점의 자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점의 자취. 첫 번째 A와 B의 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는 고정시켜 놓을게요. B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점이겠죠. 이건 넘어가 자취라고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점 B가 선분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AB의 중점은 어떻게 될까? 중점의 자취는 어떻게 될까? 자, 선분 위에 있으니까 중점 나오면 양 끝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분 같으면. 자, 여기 있을 때 B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럼 중점은 찍으면 여기가 되겠지? 중점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렇게 찍겠습니다. 찍어요. 그럼 중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꼭대기에 있을 때 중점 여기 가요. 그 다음 요 끝에 내려왔을 때 중점 여기겠지? 그러면 B가 이렇게 움직이면 중점 어떻게 될까? 요 위에 점에서 밑에 점으로 그냥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얘가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얘도 어떻게 움직일까요? 직선으로 움직이겠죠? 맞지? 이게 똑바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뭐 곡선 그릴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 끝점에 중점들을 이은 다음에 중점들을 그려놓고 그걸 이은 직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할만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무슨 정리, 중학교 도형 내용 중에 무슨 정리도 잠깐 생각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삼각형이잖아. 중점과 중점을 이었네.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점 A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는 고정시켜. 다음 B가 이번에는 다각형 합시다. 삼각형, 삼각형 대표적인 다각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중점 어떻게 될까? 앞에서 했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지. 다각형이 있으니까 양 끝점들 있죠. 꼭지점들을 이어서 그 꼭지점들에 대해서 중점을 한번 다 찍어보는 거예요. 같은 색으로 할까? 그럼 중점이 대충 이 정도 올려나? 네. 그래서 이걸 다 이으면 뭐가 만들어질까? 됐죠? 중점의 자취가 이 다각형을 어떻게 한 게 되지? 뭔가 어떻게 한 느낌이에요? 2분의 1로?
압축, 그치? 예.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줌을 좀 당긴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거 뭐라더라? 이 미술에서 뭐 있죠,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점들로 다 당기면 뭐가 돼버리죠? 그치? 얘를 2분의 1로 축소시킨 닮은 도형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위치도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 절반만큼 당겨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다각형이면 이렇게 딱 됩니다. 왜? 여기 움직일 때 이거 해도 똑같이 되는 거야. 요 위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요 위를 움직이면 이렇게 딱 될 거니까 합치면 탁탁탁 해서 이 다각형의 절반 닮은 도형으로 만들어져요. 중점이니까 절반. 물론 저게 비율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점이 아니고 뭐 1대2로 내분 같은 얘기겠죠. 비율만 좀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1대2 같은 건 너무 숫자가 상황이 더러워져서 중점이 제일 내기 좋아요. 그렇지? 저 다각형의 그 각이라고 할까? 변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다각형이 뭐가 돼버리죠? 이거 삼각형인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서 이걸 n각형이라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죠? 원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는 곡선 점 A 있고요. 점 B가 원 위를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점은 어떻게 될까? 중점. 여기에서 느낌 좀 왔죠? 일단 위치는 좀 당겨요. A 쪽으로. 얼마만큼 당깁니까? 가운데 절반 정도 당깁니다. 그 다음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 몇 배 되지? 중점이니까 절반 되죠. 원을 당기면 어떻게 될까? 원이면 역시 뭘 당기면 되죠? 중심을 당겨야 되겠지. 중심을 어디로? 중점으로 당기고요. 다음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몇 배 닮으면 되는 거야? 닮은 B가 1대 혹은 2대 1로 줄어들잖아. 그치? 그러면 이 원도 중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겠다? 반지름이 몇 배 될까요? 2분의 1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반지름이 R이었으면 2분의 반지름은 2분의 1R 돼요. 자, 여기서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뭘 그을 수가 있을까? 접선이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그렇지. 공통 외접선이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 보면 저 2대 1 닮으면 돼요. 그렇지. 되시겠죠? 자, 처음 세 개는 하나의 점은 고정해 봤어요. 그 나머지가 선분, 다각형, 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A도 움직여 볼게요. A도 움직이는 점, 동점을 한번 해봅시다. 너무 평행하면 좀 재미없나? 이따가 해볼까요? A, B가 모두 선분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선분할 때 양 끝점을 이어봤잖아요. 양 끝점을 생각해봤지. 쟤도 마찬가지야. A부터 A가 이쪽 끝에 있을 때 한번 해봅니다. 그럼 B가 여기 있을 때 중점, 여기 있을 때 중점. 그래서 그 중점들을 이으면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 되는 선분이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요거 다음 A가 요쪽 끝에 있을 때, 양쪽 끝에 있을 때 보여요. 그럼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서 중점들을 찍어 볼게요. 중점이 어느 정도 되지? 그래서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이렇게 선분이 될 겁니다. 맞죠? 자, 이게 A가 양쪽 끝에 있을 텐데 만약에 A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A가 움직이면 A가 여기 있을 때 선분 만들어지고 조금 내려와도 뭐가 만들어지지?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선분이 여기서부터 맨 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쓸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쓸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선분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딴 짓을 할까? 커브를 그릴까요? 아니면 그냥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쫙 쓸고 지나갈까?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되니까 요거랑 요거랑 있게 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평행사변형 되죠. 이 변은 B가 있었던 선분과 평행이 되고요. 밑에 것도 B랑 평행이 돼. 다음 두 개가 평행이고 길이는 둘 다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정점이에요. 점이야. 그리고 B가 움직이면 선이에요. 선들. 어쨌든 여기는 선이죠. 그치? 근데 A가 움직이고 B도 움직여요. 그럼 이게 선이야, 영역이에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중점이. 둘 다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영역이 만들어져요. 자, 다섯 번째. A가 직선이, 선분, 직선 아니고. B가 다각형. 쟤는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했듯이 끝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운데 점들을 이으면 이런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 밑에 끝에서 똑같이 하나 해볼게요. 좀 더 내릴까? 이렇게 삼각형과 삼각형의 테두리 되는데 A가 이 위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쫙 움직이면 이때는 뭐가 움직일까요? 삼각형이 요렇게 쓸고 지나가겠죠. 삼각형이 쓸고 지나가요. 저는 그 표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쓸고 지나간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선분 같으면 선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쓸고 지나가요. 그럼 이 안쪽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채우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영역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 삼각형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도 뭐가 만들어지겠다?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냥 끝점들을 이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채우는 이상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떤 도형인가요? 몰라요. 그냥 다각형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수학 주제 중에 포락선, envelope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접선이 쓸고 지나간 영역이라고 있어요. 꽤 이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서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대학별고사에서 나올 수 있죠. 비슷하게 어떤 도형이 포락선이랑 조금 다르게 포락선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쓸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얘는 그냥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6번째는 뭘까요? 다각형이 뭐로 바뀌지? 원이 되겠죠. A가 움직여요? 그럼 원이 어떻게 되지? 되겠죠. 그지? 원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겠지. 원이 쓸고 지나간 영역은 뭐가 될까요? 축구장이 뭐라 그러지? 그거 뭐죠? 육상 그 트랙이 나오죠, 트랙 맞나? 예, 왜 400m 트랙 같으면 이렇게 100m 커브 이렇게 되죠. 그렇지. 양쪽 끝이 반원, 가운데는 뭐가 돼 있는? 직사각형 채워져 있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저는 말로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려야지. 빨리 그려주세요, 그걸. 6번째. 저는 이 그림을 좀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쓸고 지나가면 이렇게 칠 텐데 이 선이 얘랑 평행한 무슨 선이 돼버릴까? 접선 되죠, 접선. 됐죠. 자, 이제 피날레입니다. A도 1, B도 1 할게요. A도 1이고 B도 1이야. 근데 좀 특별한 상황 좀 해볼게요. 두 원이 뭐하고 있고 뭐하고 있죠? 외접하고 있고 반지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합시다. 두 번의 위치 관계점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번이 서로 외접하고 있을 때 자, 요 원 위에 점 A가 돌고 있고 이 원 위에 점 B가 돌고 있습니다. A와 B는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여야 돼요. A에 따라서 B의 위치가 결정되면 안 됩니다. 네. 자, 인디펜던트하게 돌고 있을 때 이들의 중점은 어떻게 될까? 중점은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A가 접점에 있어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이 원을 2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당기는 거죠. 절반으로 줄일 거야. 그러면 그 원은 중심이 중점 여기로 당겨질 거고 반지름은 절반 되니까 하필이면 이게 절반이라서 정확히 이렇게 내접하는 반쪽짜리 원 만들어질 거예요. 자, 다음 여기 했으니까 이번엔 끝으로 여기 지름에 대해서 대칭점 여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와
여기에 중점, 여기가 돼요.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역시 얘랑 똑같겠죠. 이 원래 반지름의 절반. 아까랑은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A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있을 때 이 빨간색 오른쪽 원, A가 여기 있을 때 빨간색 왼쪽 원이야. 근데 A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움직일까? 빨간색 원이 중점에 자칩니다. 아까는 A가 일직선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그 중점이 되는 다각형도 일직선으로 이렇게 쓸고 지나갔어. 근데 A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 원 회전을 해. 그러면 이 원이 요 원까지 뭐 할까요? 굴러가죠. 그치? 그 표현 좋네. 구르죠. 이렇게 돌겠지. 굴러서 돌겠죠. 원이 요렇게 돌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 빙고.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A가 여기서 다시 밑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원이 만들어져요. 무슨 캐릭터 같긴 한데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봤던 유튜브 채널은 제 채널이 아니고요. 제 거는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요즘에는. 네. 그 채널에 보면 저런 아저씨가 한 명 나와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컷 편집이라고 하죠. 말과 말 사이의 빈틈을 다 잘라버린 거야. 말도 겁나 바바바바 계속 붙어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눈도 깜빡이질 않아. 눈 깜빡이는 것도 이렇게 다 잘라버려. 눈 깜빡이면 이게 눈을 감으면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눈 깜빡일 때 말은 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눈 깜빡이는 것도 없어. 눈 땡그랗게 뜨고는 막 계속 이렇게 떠들어요.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와, 그까지 클로징 멘트가 이거였어요. 예. 뭐 유튜브 채널 클로징 영상, 클로징 멘트는 다 그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럼 설득은 내가 할게. 와우. 그럼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기만 해. 이해는 내가 시킬게요. 와.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 이런 식의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감이 없어요. 느낌이 안 와. 자, 어쨌든 원됩니다.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회전 혹은 구른다고 해야 되나? 원이 이렇게 쓱 구르면 이 안을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다 채우게 되겠죠. 그치? 동점 대 동점이면 그 중점은 항상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접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이런 뭐가 된다? 원이 돼요. 그리고 그 원 및 내부를 다 채우게 됩니다. 아직 요거까지는 평가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작년에 이거까지 했죠. 여기까지 나왔었죠. 네. 그런데 뭐 저걸 더 발전시키면 어디까지? 곡선. 근데 곡선 중에서 여러분들 임의의 곡선을 물어본다 말도 안 되는 포물선 같은 거 주고 막 그 포물선 이렇게 쓸고 지나다녀. 게다가 똑바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휘어서 다녀.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안 구하지. 그럼 왜 구해 그걸?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와 곡선이면. circle, 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 정도까지는 알아두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 이 정도 감각은 있으실 것 같아. 지금 이 원이 딱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지. 근데 B가 움직이는 원 이 식기를 옆으로 좀 당길게. 얘를 그러니까 옮기겠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원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될까?
옆으로 당겨 가겠죠. 이 두 원의 어디로 갈까요? 무슨 점? 이 두 원의 중심의 무슨 점이 될까? 중점이 됩니다. 두 원의 중심의 중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얘 반지름과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반지름은 역시 똑같은 놈이 될 거예요. 됐지? 마지막 아까 제가 피날레라고 했는데 실제 피날레는 여기입니다. 이것까지 나오면 정말 좀 에반데 그래도 혹시나 A가 1이고요. 반지름 1이라고 합시다. B가 1이에요. 이거는 반지름 3이라고 할게요. 자, 중심이 원점 8,0이라고 합시다. 중점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대 1이니까 뭐가 될까? 뭐가 될 것 같아? 1이겠죠? 1이겠지. 1대 1이면 1이 돼요. 그 1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빙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감각. 아까 우리가 이런 거 다 했어. 중점 찍으면 절반 돼요. 고정되어 있을 때 절반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 R이면 R로 같아졌거든요. 1이고 3이야. 이쪽에 중점 만들어지는 원은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그쵸. 1과 3의 무슨 균? 평균 되겠지. 중점이니까. 예.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되겠습니다. 8, 3, 5고요. 4, 2면 6이니까 이거 넘어가겠네. 그리고 움직이니까 원주가 아니고 뭐가 되겠지? 다 채우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면 셀 틈은 없을 거예요. 중점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32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B가 2고 그 다음 BC가 1인 직사각형 ABCD에서 점 D와 점 C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 C1, C2가 있습니다. 두 점 PQ가 C1과 C2 위의 점이에요. 이때 시점 A를 기준으로 AP에다가 AQ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생각해 봐 에러요. 자, 두 개를 더해놨죠.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딴 거 하고 싶으면 여태껏 수업 안 듣고 계신 거였죠? 두 개를 더했는데 여태껏 계속 무슨 점 얘기하고 있었지? 중점 얘기하고 있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누기 2 곱하기 2를 해보자. 그러면 2배 A에서 중점 M까지 길이 이렇게 됩니다. 벡터의 크기라는 건 길이에요. 안에 어떤 연산을 하잖아. 그럼 그 연산 결과도 하나의 벡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벡터의 길이, 즉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벡터의 크기라는 건. 일단 어떤 점 사이 거리입니까? A와 중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외접하는 원이 있어요. 둘 다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여기가 A예요. 방금 했죠? 여기 P, 여기 Q 있어. 그러면 중점 어디 있죠? 중점 어디 있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내부를 채우게 됩니다. 자, 원이 좋은 점은 최대 상황이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거리 최대 상황이 항상 뭐를 지날 때지? 중심 지날 때죠. 중심을 지날 때예요. 그래서 A에서 M이 요 영역 안에 속하니까 거리가 제일 커질 최대값인가?
최대값은 언제? 이렇게 연결해서 그대로 연장, 여점이죠. 이게 최대가 되는 m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숫자는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예,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요것도 1이거든요. 여기 1 더해주면 될 거니까 2 곱하기 얼마죠 이게? 루트 2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324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치킨은 진짜 1시간 있어야 오려나? 목 아픈데. 자, 원 4개가 서로 외접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아래 위로 2개 접하고 있고 거기에 접하는 원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더 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점 P와 Q가 P는 이 원 위에 있고요. Q는 이 원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 두 점 PQ의 중점은 어디 있습니까? 접점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을 지나는 인데 그 전에 이거 깔아놓고 가자. 원이 서로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보조선은 일단 긋고 봐야 돼. 무슨 보조선을 긋고 봐야 될까요? 중심과 중심들을 다 어떻게 봐야 되겠지? 이어야 될 거예요. 접하니까 오케이, 중심들을 다 이어보면 무슨 삼각형이죠 이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2개가 붙어있는 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랑 똑같은 원이니까 중심을 지날 거예요. 게다가 요 점들도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것들도 다 정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다 똑같거든. 이 점에서부터. 즉 요 4개의 점을 다 지나는 이런 원 엔드 내부를 채우게 될 겁니다. 얘가 PQ의 중점 M의 자취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하라고 한 게 뭐니? 봤더니 AP 더하기 AQ죠. A는 여기입니다. 그럼 AP 더하기 AQ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2배의 AM으로 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요 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아까도 말했죠? 뭘 연결하면 돼? 중심을 이으면 돼요. 중심을 이어서 만나는 점 하시면 오케이, 요게 최대값이 되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전부 1이거든요. 문제 조건에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얘랑 어떻게 될까? 평행 안 평행? 평행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니까 이것도 얼마? 2가 되고 반지름 1만큼 더 가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2 곱하기 3 해서 6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첫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제 우선순위대로 조금 수업을 진행할 텐데 벡터에 대해서 합이 나왔을 때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평행이동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관점은 두 개를 이거 벡터 2개 있었죠. 몇 개로 바꿨어요? 한 개로 바꿨지. 다음 이쪽엔 점이 몇 개 있지? 시점이 붙어 있더라면 시점 하나와 종점 2개에서 몇 개 있어요? 점이 3개 있잖아. 근데 이 점을 몇 개로 줄였죠? 점을 2개로 줄였어요. 그치? 즉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변형이 조금 더 쉽겠지.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이게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아실 거예요. 저거 풀이할 때 대부분 다 뭐 하십니까? 벡터를 분해해서 벡터를 늘리잖아. 그치? 2개가 아니고 3개, 4개로 늘리거든요. 그치? 늘려도 편해. 이게 원 같으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보면 우선순위는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합은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뭐 잡으면 돼? 중점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했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 29번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91쪽에 327번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을 텐데 327번이랑 작년 수능 29번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요. 합과 중점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하기 전에, 요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합 중에서 정N각형과 관련된 정다각형, AK라고 합시다. 이때 K는 1부터 N까지. 정N각형의 꼭지점 그리고 어떤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가 나오면 어떤 점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할까? 정N각형 같으면 외접원이 존재하죠. 내접원도 있지만 이따 외접원에 봅시다. 외접원의 중심 O를 기준으로 시점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O에서 꼭지점들을 연결하잖아요. OA1 벡터, OA2 벡터. 이게 정N각형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무슨 벡터가 돼버릴까? 0벡터로 사라지겠지. 이게 정N각형이니까. 짝수각형은 굉장히 느낌이 바로 잘 옵니다. 어이씨, 잘못 그랬다. 정육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외접원의 중심에서 꼭지점들 연결할 때 이렇게 둘씩 쌍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벡터 사라지잖아. 네,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손들 씻고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고 가자. 이게 홀수각형이더라도 서로 이렇게 페어는 지울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지만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거다? 당연히 0벡터가 될 거다. 무게중심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벡터는 시작 자체가 물리적인 개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판때기를 이렇게 세워서 딱 올려놓고 이 힘 잡아 당긴다고 치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평형이 유지되면서 합백도 0벡터로 사라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N각형이 나오면 외접원의 중심에서 꼭지점들을 다 연결해서 더하면 0벡터가 된다. 한 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평가원의 수능이었나? 네. 공간에서 하나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 살펴봤어요.